그날 아침,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외아들 준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복을 차려입고 준비했거든요. 웨딩홀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하객들도 200명 넘게 와 있었어요. 신부 유리 씨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고요. 사실 이 결혼 좀 급작스럽긴 했어요. 준영이가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3개월 만에 척척 진행된 거였거든요. 유리 씨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두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식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준영이가 서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가슴을 움켜쥐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우리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급성 심정지였대요. 29. 건강했던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젊은 분들도 간혹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문득 보니까 신부 유리 씨가 구석에 앉아서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 없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싶었는데 스쳐 지나가는 화면에 숫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계좌번호 같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했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 방을 정리하는데 혼인신고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 서명이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영이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였는데 한 달 전에 부인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상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유리 씨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해외에 계신다고 하고, 다니는 회사 얘기도 애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것. 준영이는 제가 의심한다고 화를 냈었어요. 저는 결국 막지 못했죠.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급성 심정지는 젊은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부검 결과도 특별한 독성 물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리 씨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준영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마지막 몇 주 동안 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유리 씨가 자꾸 돈 얘기만 한다고. 더 충격적인 건 유리 씨 신상을 알아보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번이나 약혼했다가 파혼한 기록이 있고 그때마다 상대방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신고했었대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 위조된 서명, 거짓 임신, 신부의 수상한 행동들, 작은 단서들을 모아서 다시 경찰에 제출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건 유리 씨가 준영이와 만나기 전부터 우리 집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다는 정황이었어요. 준영이 직장 동료를 통해 미리 정보를 수집했던 거죠. 사건은 법정으로 갔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사기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보험금 사기와 서류 위조 정도로만 인정됐죠. 제가 원하던 진실, 우리 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당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무덤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끝까지 싸웠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의 한 발짝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보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싸우실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